오래된 극장의 육중한 벨벳 커튼이 마침내 양옆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졌습니다. 켜켜이 쌓인 시간의 먼지를 머금은 공기 속으로 무대 중앙을 향해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쐐기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 빛의 종착지, 칠흑같이 검고 매끄러운 피부를 자랑하는 그랜드 피아노 앞에 한 남자가 유령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희안. 한때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섬세하게 재단하여 가장 눈부신 음악의 옷을 지어냈던 거장. 그러나 지금은 역설적이게도 세상의 모든 소리로부터 완벽히 고립된 비운의 천재. 오늘 이 무대는 파란만장했던 그의 음악 인생에 장중한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연주회였습니다. 객석은 1층부터 3층까지 빈자리 하나 없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개의 폐가 내쉬는 숨소리마저도 두꺼운 양탄자에 흡수되는 듯 극장 안은 불가사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죠. 사람들은 저마다의 상념에 잠겨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마지막을 목격한다는 비장함으로,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보게 되리라는 기대로, 또 다른 누군가는 꺼져가는 촛불의 마지막 불꽃을 지켜보는 안타까움으로. 이안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아주 잠시, 아주 가볍게, 마치 수면 위를 스치는 잠자리 날개처럼 유영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폭풍우 같은 소리의 교향곡이 휘몰아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손은 멈췄고 모든 것을 각오한 듯 첫 음을 향해 낙하했습니다. 쇼팽의 녹턴 2번. 첫 음이 연주회장의 안개처럼 부드럽게 퍼져나가는 순간 시간은 그 흐름을 잊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듣던 감미롭고 서정적인 녹턴이 아니었습니다. 음 하나하나에 그의 지나온 삶의 회한과 지독한 고독,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놓아버릴 수 없었던 사랑과 희망이 실핏줄처럼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연주는 귀로 듣는 음악을 넘어 온몸의 세포로 느끼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와도 같았습니다. 아, 어쩌면 저토록 처연하면서도 눈부시게 완벽한 소리를 빚어낼 수 있을까. 모두가 경탄했지만 정작 그 소리의 창조주인 이안의 세상은 우주공간처럼 완벽한 고요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귀에는 그 어떤 아름다운 선율도, 관객의 숨죽인 감탄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소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죠. 언제부터인가 그의 세상은 웅하는 저주파의 진동음과 삐아는 날카로운 이명이란 두 명의 불청객에게 점령당한 상태였습니다. 그 소음의 바다 위로 피아노 소리는 희미한 포말처럼 잠시 떠올랐다가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난파선에서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처럼 희미하고 절박하게. 소리가 그의 삶에서 도망치기 시작한 것은 몇 해 전 가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연습에 너무 몰두한 날이면 찾아오는 가벼운 이명.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최고의 경지를 향한 길 위에서 겪는 일종의 훈장 같은 것이라 여겼죠. 하지만 그 훈장은 점차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낙인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주방에서 요리하던 아내 수연의 맑은 웃음소리는 젖은 솜을 통과한 것처럼 뭉개져 들렸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불안감은 점차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중에 다른 악기의 소리를 놓쳐 아찔한 순간을 겪기도 했고, 평생을 조율해온 자신의 피아노 소리가 어딘가 미묘하게 틀어진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연의 손에 이끌려 찾아간 병원. 백발이 성성한 의사는 여러 검사 결과를 늘어놓으며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속도를 늦출 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피아니스트에게 청력을 잃는다는 것. 그것은 화가에게 시력을, 시인에게 언어를 빼앗는 것과 같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사형선고였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그의 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수연이 무어라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의 귀에는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처럼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완벽하게 가두었습니다. 몇 달이고 피아노 뚜껑을 열지 않았습니다. 상아색과 흑단색의 건반들은 더 이상 그에게 기쁨과 환희의 원천이 아니었습니다. 닿을 수 없는 세계, 잃어버린 낙원을 상기시키는 잔인한 증거일 뿐이었죠. 그는 자신의 오래된 LP판들을 모두 깨부수었습니다. 한때는 영혼을 울렸던 바흐와 베토벤의 음악이 이제는 자신을 조롱하는 소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절망이 그의 온몸을 쇠사슬처럼 올감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던 어둠 속으로 무너져 내리던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묵묵히 그의 곁을 지키던 아내 수연이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날 저녁, 이하는 거실 창가에 앉아 소리 없이 번개가 내리치는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연이 그의 등 뒤로 다가와 그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먼지만 쌓여가던 피아노 앞으로 그를 이끌고 가 의자에 앉혔죠. 이하는 거부하려 했지만 수연은 그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잡아 건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들리지 않아도 괜찮아. 수연은 그의 귓가에 속삭이는 대신 그의 손등에 손가락으로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마치 처음 글을 배우는 아이에게 하듯 한자 한자 자신의 온 마음을 담아서 당신 손끝에, 당신 심장에, 당신의 온몸에 이미 모든 음이 살아있잖아. 세상이 당신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야. 당신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뿐이지. 당신의 진짜 음악은 여전히 여기에 있어. 그날 이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먹먹한 진동만이 희미하게 느껴질 뿐. 하지만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소리가 사라진 그 거대한 공백의 자리에서 잠들어 있던 다른 감각들이 훨씬 더 예민하게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건반의 미세한 떨림과 나무의 공명, 페달을 밟는 발의 압력으로 조절되는 여운의 길이와 깊이, 건반을 누를 때마다 미세하게 반응하는 어깨와 등의 근육들. 그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소리를 읽고 있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소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지독한 아이러니였습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완벽히 격리되자 그의 내면에서 울리는 음악의 소리는 오히려 더 맑고 투명해졌습니다. 그는 머릿속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악보를 그리고 심장 박동으로 그 리듬을 노래하며 건반을 눌렀습니다. 그것은 신이 내린 재능이자 동시에 신이 내린 가장 가혹한 형벌이 안겨준 기적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연주회는 그렇게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불꽃처럼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소리 없는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식이자 그를 사랑하고 기억해준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쇼팽의 녹턴에 이어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가 연주회장을 휘감았습니다. 종소리를 묘사한 이 곡은 극도의 기교와 정확성을 요구하는 곡이었죠. 관객석 한편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평론가는 안경을 고쳤으며 무대 위에 이안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안의 데뷔 시절부터 그의 모든 연주를 지켜봐 온 산증인이었습니다. 불가능해, 저건 불가능한 일이야. 자신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저토록 완벽한 타건과 음색을 조절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이안은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반을 누르는 힘의 강약뿐 아니라 건반에서 손가락을 떼는 속도까지 조절하며 소리의 잔향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눈을 감고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길을 걷는 것처럼 수만 번의 연습으로 온몸에 각인된 근육의 기억에 의지해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노평론가는 희미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그는 지금 귀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는 자신의 영혼으로 연주하고 있구나. 몇 곡의 연주가 폭풍처럼 혹은 꿈결처럼 지나갔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연주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테크닉, 그러면서도 결코 기계적이지 않고 듣는 이의 심장을 저미는 깊은 감성. 사람들은 그의 불행을 잠시 잊고 그의 음악이 열어주는 순수한 황홀경의 세계에
기꺼이 몸을 던졌습니다. 드디어 연주회의 마지막 순서. 사회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물론 이하는 듣지 못했지만요. 다음 곡은 오늘 연주회의 마지막 곡으로 피아니스트 강희안 님이 직접 작곡한 곡입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 그의 삶의 동반자인 아내를 위해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랑의 세레나데 수연입니다. 이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어느 봄날의 오후가 스크린처럼 펼쳐졌습니다. 아직 청력이 온전하던 시절, 그는 졸업을 앞둔 가난한 음대생이었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오는 낡은 연습실에서 그는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풋풋한 연인 수연을 위해 처음으로 곡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지만 흘깃흘깃 피아노를 치는 그를 훔쳐보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죠.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였고 그를 바라보는 깊은 눈빛은 그 어떤 악보보다도 풍부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벅차오르는 행복과 영원할 것 같던 사랑의 맹세를 서투르지만 진심을 다해 음표로 옮겨 담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소리이고 나의 세상이야. 그런 마음을 담아서요. 곡을 완성하고 처음으로 그녀에게 들려주었을 때 수연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왜 우느냐는 그의 질문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너무 좋아서. 당신의 마음이 남김없이 다 들리는 것 같아서. 아, 그 마음. 소리는 사라졌지만 그 마음만은 조금도 바래지 않고 그의 심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의 끝에서 이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을 위해 건반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첫 소절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수연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과 풋풋함이 담겨 있었죠. 연주가 이어지면서 선율은 점차 깊고 풍성해졌습니다. 함께 겪었던 수많은 계절과 사소한 기쁨, 때로는 서로를 핥히었던 아픔과 화해의 순간들까지 그들의 역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가며 하나의 거대한 하모니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더 이상 건반 위를 두드리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심장이었고 그의 기억이었으며 수연을 향한 그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지금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이 곡의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웃음소리를, 함께 밤새 속삭였던 사랑의 언어들을, 그리고 청력을 잃어가는 절망 속에서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어안아주던 그녀의 따스한 온기를. 그는 지금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뺨을 타고 흘러내려 흑단 건반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소리는 잃었지만 그 소리에 담았던 사랑이라는 감정은 오히려 더욱 아프도록 선명해지는 이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역설의 순간. 그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소리를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저기 객석 한편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처음 이 곡을 들었던 그날처럼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는 아내의 마음의 소리를 말입니다. 마지막 음이 눌리고 그 여운이 보이지 않는 파동이 되어 연주회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아주 천천히 마치 마지막 이별을 고하듯 떨어졌습니다. 연주회장에는 무겁고도 성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세상도 관객들의 세상도 모두 하나의 깊은 침묵 속에서 비로소 만났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먼저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조용히 눈물 흘리는 한 인간의 위대한 투쟁이 남긴 먹먹한 감동이 모두의 심장을 단단히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객석 한가운데서 누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연주회장의 모든 사람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기립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귀가 먹먹할 정도의 박수갈채와 브라보라는 환호성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만 거대한 파도처럼 일렁이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눈물과 감동으로 얼룩진 그들의 환한 표정을 통해 자신에게 쏟아지는 뜨거운 사랑과 존경을 온몸으로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객석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마지막 힘을 다해. 그리고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객석의 한 지점을 찾아 헤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의 아내 수연은 등대처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박수를 치는 대신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그저 환하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가 이안에게는 세상 그 어떤 웅장한 교향곡보다도 더 크고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들리지 않아도 괜찮아. 당신이 나의 세상이니까. 연주에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음악은 그의 손끝에, 그리고 사랑은 그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영원한 선율로 살아 숨쉴 테니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릿해오는 참으로 따뜻하고 눈부신 밤이었습니다.